자, 저 또 들어왔어요.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에 대한 설명 말고 이번 주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요 내용은 노량진에 야간반을 수강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가중평균과 요 산술평균에 대해서 그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차이도 설명해보고 이거 관련된 우리 시험의 기출 내용도 한번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평균이라는 용어가 기본서에 많이 나와요. 평균이란. 그런데 첫 번째,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가중평균을 쓰는 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을 쓰는 일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산술평균이라는 문구가 우리 지문 어딘가에 나온다. 그럼 너는 틀린 놈이에요. 작년에 30회에서도 산술평균이라는 게 나왔어요. 뭘로 나왔냐? 이론 문제로 나왔는데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과정은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무조건 시상가액이 조정이 뭔지 몰라도 산술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은 또는 학문에서는 산술평균을 잘 쓰지 않아요. 가중평균을 쓰는 거예요. 일단 하나. 그리고 가중평균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할 것이고, 가중평균을 응용한 우리 시험의 계산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수익률, 하나는 시상가액의 조정.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평균이라는 건 통계학에 가장 익숙한 통계학의 기법인데, 두 가지 수치를 하나로 만드는 통계학의 기법이에요. 두 가지 수치를. 그런데 두 가지 수치를 하나의 수치로 만들 때 어떤 수치로 하나의 값을 합니까? 그러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어떤 걸 설명을 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요. 일명 소맥이죠. 땡기죠. 저도 얼른 이거 해설하고 맥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소주하고 맥주를 타요, 소맥을. 그러면 이 소맥의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걸 제가 사례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소주는 20도고 맥주는 4도니까 일단 최소한 소맥을 섞으면 4도보다는 일단 높을 것이고 20도보다는 낮겠죠. 둘을 섞으니까. 그래서 대충 얼마의 값이 나옵니까? 중간값을 찾아보면 20과 4를 더한 24에 나누기 2 하면 11%? 11도가 나와요. 11도? 이런 걸 우리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값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21도는 정확히 말하면 산술평균에 의해서 산정한 평균값이에요. 산술평균. 즉, 그냥 두 가지 수치를 그냥 더해서 나누기 2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산술평균은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냐? 이 소맥의 경우라면 소주와 맥주에 들어간 양을 동일하게 가정을 하는 거야. 즉 소주야. 잔 하나에 소주와 맥주가 반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20도짜리하고 4도짜리를 섞었으니까 중간값이 11도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산술평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치의 값이 중요도가 동등하다고 보고 두 수치를 그냥 중간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인으로서 소맥을 겁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맥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소주와 맥주를 섞었을 때 11도가 나온다고 할 수 없죠. 11도가. 즉 소주가 더 많이 들어갔냐 맥주가 더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맛은 더 독해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소주와 맥주를 섞고 지금 잔 하나에다가 이렇게 지금 잔에다가 지금 소맥을 지금 섞는다고 할 때 지금 이 경우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맥소주가 지금 70%나 들어갔잖아요. 잔 하나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맛이 더 나야 돼요? 소주 맛이 더 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20도 쪽에 가까워질 거예요. 즉,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4도와 20도의
사이에 하나의 값을 갖는데 이 경우는 소주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중간값이 11도보다는 더 독해질 거예요. 대충 11도보다는 높고 20도보다는 낮게 되겠죠. 즉 20도에 가까운 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이라는 건 두 가지 수치의 중간값을 찾을 때 이 소주와 맥주가 들어간 양처럼 양에 따라서 중간값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조정하겠다라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이게 들어간 양에 따라서 중간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가중평균의 FM 수식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수식인데 대부분 요 수식을 수업 중에 설명을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이런 수식을 딱 보게 되면 거부감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FM 한번 보고 가라 한번 하자고요. 자, FM은요. 자, 지금 요 소주가 20도짜리죠. 20도짜리 소주하고 4도짜리 맥주를 섞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런데 이 소주가 들어간 양과 맥주가 들어간 양이 다르니까 그 양을 뭔가 고려해 줘야 돼요. 양을 어떻게 고려해 줍니까? 그러면 자, 여기 70도의 수치는 0.7이고 그 다음에 30%의 수치는 0.3이죠. 그래서 요 수치로 바꾼 내용을 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0.7, 0.3 이렇게. 그럼 해석이 자 20도짜리 소주가 70% 들어갔다는 거예요. 0.7은. 그 다음에 맥주, 4도짜리 맥주가 30% 들어갔을 때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27은 14고 43은 10이니까 결국 15.2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중평균의 수식이에요. 즉, 두 수식을 결합을 할 때 앞에 들어간 양을 뭔가 고려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가중평균을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바로 이 놈이죠. 연어. 우리가 수업 중에도 이번 주에 했죠. 자, 아파트의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딱 보면요. 첫 번째, 내가 아파트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입니까? 그러면 항상 뭐가 결정한다?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 이후, 투자 이후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 그래서 시장 상황이 불황이 오면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시장이 불황이 오면 10을 얻고 호황이 오면 최대 30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보통 상황이 오면 20을 얻는다는 이런 표죠. 문제는 이 표도요. 수익률을 3개 줬단 말이에요. 3개. 그리고 이 3개를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중간값을 찾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결국 평균이라는 걸 써서 하나의 중간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값을 찾을 때 이 수치에 뭔가 값에 중요도 또는 뭔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확률이잖아요.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냐. 일단 수업을 할 때 퍼센트 둘 다 퍼센트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수익률의 퍼센트는 잊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암산하기로 했어요. 자, 내가 아파트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오면 나는 몇 개를 가져가요. 10개를 가져가는데 10개를 얻을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요. 그럼 10개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개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보통이 오면 나는 20개를 가져가는데 20개를 가져갈 확률, 가능성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개 40%. 2, 4는 8. 2, 4는 8. 8 가져가는 거죠. 8. 2, 4는 8. 8 가져간다. 그 다음에 자 호황이 오면 무려 30개를 가져가는데 30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30개 30%, 3, 3은 9. 9를 가져가는 거죠. 9. 그래서 요것들을 다 섞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20이네. 20.
20. 그래서 결국 20의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수익률의 중간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우연찮게 어떤 일이 있느냐. 10%, 30%,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확률이 불황과 호황은 똑같고 뭐가 올 확률이 제일 커요? 40%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시장 상황 중에 40%가 올 확률이 제일 크구나. 그냥 대충 20% 정도 되겠네. 그럼 20%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평가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 3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3방식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용어는 쉬워지는데 일단 용어를 떠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3개의 수치를 줬어요. 뭔지 모르지만 안 배웠다고 전제하고 3개의 수치를 줬어요. 그리고 이걸 조정해서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구하래요. 그러면 또 3가지 수치를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중간값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값을 찾아내려고 봤더니 밑에 가중치라는 걸 줬어요. 즉 가중치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의 뭔가 중요도, 비중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가 비교 이런 게 모르니까 그냥 제가 가중치를 그냥 제가 바로 느껴요. 원가 방식 20%는요, 요 조성 비용에 대한 건데 여기다가 20%의 가중치를 주고 비교 방식이니까 위에 여기다가 50%의 가중치를 주고 요 임대료가 수익 방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0%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가중치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계산기를 한번 때려봐야겠어요. 바로 암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한 시상가액이 1.2, 1억 2천인데 거기다가 가중치, 중요도를 50%만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중요도가 50%니까 대충 얼마가 되겠어요? 6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6천만 원. 절반이니까 요거 보이죠?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조성 비용을 통한 시상가액 1.1억, 1억 천에 나는 20%의 비중을 둔대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에 20% 그러면 2,200만 원인가요? 2,200, 2,200,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억 원에 30%의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1억에 30%의 중요도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합치면 요걸 다 합치게 되면 6, 8, 11 그래서 1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12로 시작하는 거 4번이네요. 요것도 가중평균의 논리를 활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지금 수업 중에 수업을 이미 한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요 시상가액의 조정은 한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 더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가중평균의 원리만 일단 기억하시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